여기에서 이강인이 마크맨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키미와의 거리를 좁혔고, 하키미가 여기서 앞에 두 명이 잡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집어넣는 이런 패스를 투입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이강인이 중앙과 측면 사이인 하프 스페이스에서 골대를 바라본 채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르 아브르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파리가 넣은 유일한 득점이 이강인이 도움을 올린 이 장면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승리에 이강인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득점을 기록한 바르콜라도 직접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킥을 보자마자 무조건 여기로 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미리 헤더를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이강인의 킥이 팀 내에서도 하나의 확고한 득점 패턴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부정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득점 장면 이전에도 유사한 구도가 나왔었고, 여기에서는 비록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에메리가 상당히 정확하게 머리를 갖다 댔던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에 보다 확신을 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의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강인이 가장 측면이 아니라 여기 측면과 중앙 사이의 공간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 중원은 드로, 비티냐, 에메리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은 가장 측면에 위치하는 윙어로 출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강인이 이렇게 좁힐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강인을 포함한 여기 오른쪽 3인방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하키미나 에메리 같은 선수들이 최초엔 이렇게 중앙으로 좁혀서 위치하다가 이강인한테 볼이 투입이 되면 중앙에서 침투해서 올라가고, 이강인이 여기로 찌르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이강인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식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내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이강인이 윙어답게 가장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에메리가 바르콜라와 이강인 사이 즈음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으니까 바로 상대 측면 수비수가 이강인을 잡으러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의 중앙 수비수와 거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에메리가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강인을 대신해서 측면을 먹어주는 옵션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이강인은 상대 풀백의 압박 때문에 직접 앞을 보진 못했지만 바로 뒤에 있는 하키미한테 넘길 수는 있었고, 상대 센터백들이 이러한 에메리의 침투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키미를 통해서 한 번에 넘기는 식으로의 전개도 노릴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에메리가 측면을 먹고 있으니까 이강인이 측면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강인이 원래 에메리가 있던 이런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꾸는 그림이 된다. 그러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장면이 가장 잘 나왔던 장면들 중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지금 오른쪽 3인방의 모습을 보시면 이강인이 오히려 풀백처럼 측면 후방에 자리하는 중이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중앙에 있던 에메리가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훅 하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강인과 하키미의 패스를 통해 순간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만 당연히 상대 수비들도 따라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 수 없이 다시 하키미한테 볼을 돌려줬는데,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상대 수비가 둘이나 에메리한테 쏠렸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덕분에 하키미가 별다른 방해 없이 공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러면서 중앙과 측면 사이의 공간을 먹어주던 에메리가 위협적이지 않은 위치로 빠지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후방 측면에 위치하던 이강인이 대신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반대로 에메리는 아까까지 이강인이 담당하던 풀백 비스무리한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사실 르아브르의 수비진들이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뭔가 전개가 이뤄지진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이강인이 마크맨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키미와의 거리를 좁혔고, 하키미가 여기서 앞에 두 명이 잡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집어넣는 이런 패스를 투입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이강인이 중앙과 측면 사이인 하프 스페이스에서 골대를 바라본 채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강인은 아예 직접 슈팅을 노렸었는데, 비록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윙어 이강인이 풀백과 오른쪽 중미와의 협동 움직임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 전개까지 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도움을 기록했던 장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에메리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강인의 마크맨은 왼쪽 풀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메리가 이강인한테 볼을 넘긴 다음에 본인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 버리니까 본래 자신의 마크맨과 함께 이강인의 마크맨인 풀백까지도 이 움직임에 휩쓸리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에메리
에멜이 하나한테 2명이 달라붙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 에메리와 마크맨이 에메리를 따라 뒤로 쭉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강인한테는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렇게 직접 치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 즉 하키미와 에메리가 각자 침투 유닛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들을 이강인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덕분에 이강인이 본인의 킥 능력을 가장 위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바르콜라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면 이강인이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릴 거라는 것을 다른 선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과 반대편에서도 죄다 순간적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점 3점을 얻게 만든 이 유일한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득점인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에는 침투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의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볼을 잘 투입할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강인이 바로 거기에 장점을 가진 선수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그 점이 제대로 먹힌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